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37쪽을 펴주시고요. 소중한 물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운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배운 목표는요. 수자원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하나의 자원으로서 물이 지닌 가치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념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만들거나 씻을 때 물을 사용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사용됩니다. 또한 강이나 바다는 배가 지나는 운송 통로가 되며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등과 같이 물의 움직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을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천에 흐르는 유지용수와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생활용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로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가뭄이나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물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수자원의 양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았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물을 우리가 수자원이다. 물 숫자를 써서 물도 하나의 자원이다 라고 해서 수자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봤듯이 정말 많은 용도로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것을 하는데 가장 우리 물을 많이 사용하냐면 1등이 농업용수였죠. 41% 정도를 농사를 짓는데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2등이 바로 유지용수였습니다. 유지용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하천물을 흐르게 만드는데 그 하천을 일정하게 이제 흐를 수 있도록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우리가 유지용수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천이 조금 가물어서 굉장히 그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혹은 가물어가지고 거의 물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천이 흐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댐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일정하게 물을 방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천에 일정한 양의 물을 흐르도록 만들게 유지하는 물, 그게 바로 유지용수가 되겠습니다. 네, 2등은 유지용수였고요. 3등은 우리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생활용수로 약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끝으로 우리 공장에서 우리 뜨겁게 달궈진 기계를 식힌다든지 무엇인가 공장에서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공업용수로 6%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서 보면요. 우리 자원으로서 우리 물의 가치에 대해서 교과서 239쪽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기후 변화로 가물어서 땅이 말라버리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이번 여름에 굉장히 홍수가 많이 발생했었죠.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우리가 물을 제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지하수의 개발이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제 해수와 담수의 구분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우리 그 담수 중에 빙하가 일단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천수에 비해 지하수가 굉장히 양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정수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를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하수를요,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 밑에 이렇게 지하수가 흐를 텐데요. 무분별하게 우리 땅을 막 개발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면요. 우리 지하수의 물길이 바뀌게 되면서 원래 지하수가 흐르던 곳에 더 이상 지하수가 흐르지 않게 되면은 그 윗부분이 푹싹 가라앉게 되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개발해가지고 집안이 침하되는, 다시 말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계획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물은요, 굉장히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해수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우리 지구 전체의 물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죠. 따라서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의 양은 유한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수자원의 양은 우리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물을 관리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은 다양한 공산품 생산에 직접 이용되며 상하수도 사업 등 물 관련 산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네, 물은 다양한 우리 공산품 생산에 직접 이용되기도 하고요. 상하수도 사업 등 물 관련 산업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며 물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된다. 네, 물이 없으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물은 모든 생물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명은 물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인간이 여가를 즐기고 풍족하게 사는데 물은 많은 역할을 한다. 네, 우리 역사 시간에 1학기 때 배웠죠. 4대 문명. 우리 지구상의 4대 문명은 모두 커다란 강들을 끼고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지금 네, 네, 윈드 서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핑이라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인간의 여가 활동에도 굉장히 우리 수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등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다. 네, 또한 우리 자원으로서 물은요, 다양한 발전으로 이렇게 발전의 원리로 사용이 되어서 전기를 얻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물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학습지를 이용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13쪽이죠. 13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쪽을 펴주시고 위에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자원은요. 물은 다양하게 이용이 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했냐면, 그렇죠. 1번의 정답은 수자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에 줌 수업할 때 이 학습지 필기한 것들 다 검사한다고 네, 들었죠. 꼭 필기 잘 해주시고 학습지 검사할 때 이것들 딱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자원의 용도는요.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농업 용수로 사용이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물인 유지 용수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약 20% 정도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무슨 용수였죠? 그렇죠. 생활 용수로 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4등으로는요. 우리 공업에 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뜨거운 기계를 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업에 사용하는 물, 공업 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용도별 수자원 이용량 1등, 2등, 3등, 4등 순서대로 한번 쭉 봐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이 바로 농업 용수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4번의 정답은 농업 용수고요. 그 다음 유지 용수와 생활 용수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하천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하천으로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일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약 33%, 거의 3분의 1이죠. 33%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는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도 발달되면서 물 사용량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추세라고 했죠? 그렇죠. 점점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하천수에 비해 양이 풍부해서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던 이 자원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그렇죠. 지하수였습니다. 지하수의 양은요, 하천수에 비해 양이 풍부했죠. 그리고 간단한 정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다시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는 비교적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잘 개발해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양하게 공산품을 만드는데 직접 이용이 되기도 하고, 상하수도 사업. 상수도가 뭐고 여러분 하수도가 뭔지 아시죠? 우리 사용하고 난 물이 흘러가는 것은 하수도고요. 우리 물이 처음에 공급될 때 흘러오는 물들은 상수도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예전에 상수도랑 하수도가 분리가 안 됐을 때는요. 굉장히 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도시는 가장 먼저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시켜서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한 물이 흘러가는 하수도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물이 흘러가는 상수도를 나누는 작업이 우리 도시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또 우리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4대 문명, 다 커다란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가를 즐길 때도 물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 바다, 지구가 푸른 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로 대부분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이 바다는요, 물로 쭉 채워져 있는데 우리 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굉장히 비열이 큰 물질이라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발전이라는 말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였죠. 따라서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 등 물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기도 하냐면요. 바로 전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우리 물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배움 정리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움 정리 문제는요. 스스로 점검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1번. 물은 다양하게 이용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의미로 수자원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자, 2번.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집안이 침하하는 문제,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지하수였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버리면 그 물이 오염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지하수의 물길이 바뀌고 하면서 지하수가 흘렀던 곳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면서 위에 집안이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들은요. 굉장히 물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물은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하나의 자원이었다. 그래서 이 물을 깨끗하게 써야 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